네, 안녕하세요. 지난 6년간 약 1만여 건의 재회 상담을 진행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저는 요즘 쉬는 날 없이 상담만 하고 지내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본업인 상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더 느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예전에 찍어뒀던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한 편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 재해 상담을 하면서 정말 질문이 많았던 케이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사내연애 이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이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마주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돼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심리겠죠. 그러나 사내연애 이별 케이스는 재해 상담을 할 때 매우 쉬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보통 별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거의 제외 확률을 90%에서 100%를 부르는 편입니다. 물론 재해 상담을 할 때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체자의 유무, 상대방의 자존감, 나이, 사귄 기간에 따라서 재회 확률은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의 경험상 사내연애 이별은 일반적인 이별보다 재회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재회 상담에서 사내연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아리에서 만났거나 회사에서 만났거나 등 직접적인 사내연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처럼 마주쳐야 사내연애 케이스에 속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지인들이 매우 많은 경우, 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재회 상담에서는 넓은 의미로 간접적인 사내연애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내연애 이별이 왜 재해가 쉬운 것일까요?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연애가 재해가 쉬운 이유 첫 번째, 사내연애로 헤어진 경우 지침 문자를 한번 보내고 나면 상황이 한순간 역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도권을 되찾아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 번 프레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침 문자는 뭐고 프레임은 또 뭐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프레임이란 연애에서의 주도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침 문자는 헤어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보내는 문자를 뜻합니다. 단 이 지침 문자는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좋은 말만 하거나 배려하는 말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지침 문자는 주도권을 잡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 문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과거 영상인 전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 4가지 비밀 공식,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낸 첫 지침 문자에 상대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연애의 경우에는 지침 문자 전송 후에 마주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은 지침 문자를 받았을 때 한 번 충격을 받고 이후 마주칠 때마다 지침 문자가 또 떠오르면서 일종의 추가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침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마주침은 재회에 매우 유리합니다. 마치 내담자가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상태에서 마주치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패닉에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해서 지침을 어기고 상대방과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는 내담자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재회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서 재회 확률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반대로 간접적인 사내 연애에서는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좋든 싫든 조금씩 듣게 되면서 이 역시 프레임을 여러 번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사내 연애가 재해가 쉬운 이유 두 번째, 사내 연애 이별의 경우 자동 가능성 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상대방은 마주칠 때마다 말 한번 걸어볼까?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등 생각이 이어지면서 내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희망 고문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마치 내담자들이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면 멘탈이 나가고 극도로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 기분을 상대방도 지침 문자 이후에는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단, 이거는 지침 문자를 보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헤어지고 너무 많이 매달렸다면 지침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입장에선 그냥 여러분과 마주치는 게 불편할 수만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침 문자를 잘 보내놨다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멘탈 싸움입니다. 상대방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내연애가 재회가 쉬운 이유 세 번째, 사내연애로 만난 경우 서로가 서로의 매력을 매우 높게 보아야만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졌다가 이 좁은 사회에서 소문이 나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어떻게 볼지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내연애로 관계를 시작해서 최소 6개월 이상 관계가 유지되는 케이스는 서로가 서로의 매력을 매우 높게 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부담감들을 이겨내고 관계를 시작할 만큼 서로에게 푹 빠졌던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담자와 상대방분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 확률상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리시다 보니까 당장의 끌림에 더 충실하신 거죠. 그러나 회사의 분위기가 매우 엄격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커플의 경우에는 사내연애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사내연애는 재회 확률 자체가 높은 케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실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회 자체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담자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든 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쉬울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헤어진 이후에 사내에서 상대방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패닉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웃어주세요. 내가 힘든 만큼 나도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